네, 우리 사회가 최근에 이제 안전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지만 여전히 복지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이었죠. 송파세 모녀 사건 이후에 소득 수준에 맞는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서울시 의회에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정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재임하고 계신 이순자 서울시 의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시는 일하고요. 최근에 네. 의정활동 먼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희 이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요. 우리 서울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조례, 예산 등을 심사하고 또 특히 행정사무감사 등의 활동을 통해서 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시 보건과 복지 분야의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 시민 누구나 좀 더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 속에 작은 불편함이라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보건복지, 복지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대 최대의 화두 가운데 하나고요. 보건 분야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아진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 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이제 1년을 재직하셨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르신 일자리 확대, 여성 일자리, 다양한 그 일들을 함께 해오셨는데요. 지난 1년간 보건복지위원장을 수행하신 소감은 어떠신지요? 지난 이제 1년 동안 다양한 복지 수혜 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의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정책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현장을 보살피고 특히 그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7조 8천억 원이라는 서울시 예산으로 34%를 차지하는 서울시 예산을 차지하는데 예. 그 34%의 그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군요. 네. 그 서울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 분야에서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할 텐데 역시 보건복지 분야는 전체 서울시 예산의 34%니까 굉장히 적지 않은 예산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 분야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복지 분야는 현장이 중요한 거죠. 또 사각지대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시겠어요? 네, 많이 맞습니다. 만나시고.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 지역에 나가 보면은 특히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고요. 네. 또 장애인분들, 또 공무원들이 그 일선에서 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분들의 현장에서 그분들과 소통, 또 그분들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돌보는 현장의 보건복지 분야의 공무원들도 대단히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요. 예. 정책적인 배려들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메르스 사태가 우리 사회 아직까지도 종식 선언이 안 된 상황인데요. 서울시에서도 발빠르게 대응을 지금 하고 있고요. 박원순 시장과 함께 보건복지위원들 또 위원장님도 현장을 많이 다녀셨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시의 대응책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제 메르스와 같이 전염력이 강한 질환에 대한 것들은 그 신속한 이제 정보들이 국민들과 의료진들에게 전파를 해줘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그런 이제 그 정보들이 이제 국민하고 저희들한테 전파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에 큰 저희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정부의 정보 공개를 주장을 했고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방과 그러니까 정부가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진료를 하신 의료진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이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좀 더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도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은 있었지만 뭐 경영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요. 서울의 시립병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공공보건으로 공공 영역을 어떻게 좀 강화해야 될까 이런 사회적인 논의나 요구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7월 1일부로 이제 복지와 이제 건강,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지와 보건 분야가 네.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 7월 1일부로 서울시가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시립병원의 공공의료 영역이 강화될 그러니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또 했던 거고요. 그래서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또 시민병원이 아마 우리 시립병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했던 거고, 특히 또 우리 시립병원에서는 경영 혁신과 감염 관리 체계와 방역 시스템 개선을 통해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순자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서울 시민들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현안들을 좀 구체적인 걸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 때문에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배운 부모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하시고 아직까지도 사실 편안한 마음은 아니실 거예요. 서울시도 여러 대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서울시 대책에 대한 평가도 좀 해주시고 또 시의회에서 함께 마련하고 계신 방향도 있다면요. 올해 초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죠. 네. 아동학대 범죄가 잇따라서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이제 불안감이 가중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도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영유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이제 관례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자존감을 회복하기에 다양한 사업들을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무적으로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네. 필수적으로 교육을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네. 처우 개선 문제 이런 걸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뭐 이 잔무를 좀 행정 업무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좀 줄이기 위한 대책도 좀 내놓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많은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복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네. 문제는 뭐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지만 특별히 이제 여성의 일자리 또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여성 일자리 종합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과거에 비해 요즘에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해서 5.8%가 이제 됐고요. 지금 뭐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하지만 지금 남성들의 73.3%인 남성 경제 활동 참여율에 비해서는 여전히 네.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2014년도에 여성 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또 이에 따라서 여성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2016년까지 중장기로 시행될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결혼, 또 출산, 육아 등으로 자신의 능력을 접어야 했던 여성분들도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시 의회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름철 되면 또 챙겨야 할 것이 많죠. 일단 안전 분야에서는 뭐 풍수의 대책들도 있을 거고요. 여름철에 이제 뭐 식중독 사고, 식품 사고 같은 것이 많이 나기 때문에요. 이제 시민 건강 분야이기 때문에 보건복지 분야이겠죠. 이쪽 네. 대책들은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식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름철 식품 사고는 이제 무엇보다 식중독인데, 이제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에 연관해서 인체에서 유해한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가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서울시에서는 매년 여름철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 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학교 주변 어린이집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서울시의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현안들을 알아봤고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최근에 이렇게 추진하시거나 혹은 이제 서울시에 촉구하신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좀 본 게 있어서 그걸 좀 잠깐 여쭤보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서울시에 취직하기 위해서 구직원서를 냈다가 합격하면 좋지만 낙방하는 사람들에게 채용 서류, 뭐 원서 이런 걸 돌려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보통 저희가 그 취직을 하기 위해서 원서를 이렇게 접수를 하잖아요. 네. 접수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그 취직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그 원서가 파기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몇 년 정도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그 개인 이제 신상 정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안 된 사람들한테는 돌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돌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보보호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안 된 분들은 서류를 돌려줌이 마땅하다. 네. 지금 그게 공무원들이나 이런 경우는 의무적으로 돌려주도록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공무원들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대다수가 저는 그 돌려주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 뭐 보건복지 분야의 여러 가지 현안들, 뭐 어르신 얘기도 했고 여성 일자리도 했는데 청년들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청년의 뭐 일자리나 뭐 이런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청년들의 뭐 고독사 문제를 좀 제기를 하셨더군요. 네. 청년들의 고독사 문제는 제가 조금 제기한 지가 조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청년들이거든요. 청년들인데 저희 주변만 보더라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집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컴퓨터라던가 외톨이가 된 그런 이제 은둔형이 돼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놀랬던 게 굉장히 날씬하고 예쁜 그 아가씨가 어느 날인가 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비대해 쪄서 밖을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영등포라던가 쪽방촌에 가보면 그 뭐 일자리를 위해서 굉장히 공부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은둔형 그렇지 않고 라면 한 끼로 생활하는 그러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다고 보는데 제가 직접 그런 거는 또 봤습니다. 또 본 상태고 그래서 국회에도 제가 그런 부분에서 혹시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 청년 예산이 있을까 확인을 했는데 전혀 청년들에 대한 그런 배려는 거의 없더라고요.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청년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허브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청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각이 돼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뭐 일자리 문제도 그렇지만 이제 이 서울시 차원에서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되면 좋겠지요. 예.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그동안 가장 보람됐던 일 그리고 가장 또 힘들었던 일들 좀 한두 가지씩만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꼽는다면 우선 복지는 이제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서울시 그 총예산의 그 복지 예산의 비율이 2012년도에서 26%였는데 15년도에는 지금 34%로 증액해서 아동과 또 이제 노인과 여성과 장애인과 또 저소득층의 이제 소외계층의 그 섬세하고 또 이제 촘촘하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힘든 점이라 그러면 어려운 분들께 한 분 한 분께 정말 그 어려운 그분에 맞는 눈높이에 맞게 복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분들 그 생활 속에 좀 더 다가가면 갈수록 정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옆에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 가족들의 그 인과관계에서도 저희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많고 그렇죠. 여러 상황에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싶어도 또 접근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1년을 지내셨습니다. 남은 또 임기 동안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이제 남은 기간이 한 1년 정도 지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의정 활동을 펼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비판만 하지 마시고 또 복지, 시민, 건강, 여성가족 등의 각 분야에서 복지 정책의 대안을 발굴하고 또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잘하면 잘한다고 좀 칭찬도 좀 해주시고요. 못하는 부분은 아까 전에 질책도 좀 해주시면 또 좋은 이렇게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서울 시민을 위한 복지 건강 시스템이 이제 사전 예방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사전에 찾아내어서 돕고 또 경제적인 이기 가정에 대해서 긴급 복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이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려고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현장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굉장히 과중한 업무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 복지사들, 그리고 또 사각지대에 있어서 희망을 잃어버린 서울 시민들에게 희망이 있다, 또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격려, 부탁의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네. 사회복지사 여러분, 사회복지 현장이 어렵고 굉장히 힘들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 시와 의회에서 우리 사회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돕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있다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무더운 여름 정말 건강하시고 더욱 건강에 유의하셔서 내년에도 정말 이런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릴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저희를 사랑으로,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이 사회복지에 있는 분야들에게 큰 힘이 되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시각각 토크, 오늘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순자 서울시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